너는 착하니까 이해해줄 거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가 없고,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국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답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할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착해야만 할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착함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착함이 진짜 성숙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아. 타고난 배려심이 있나 봐. 인성이 좋은 거지. 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에 기반한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움과는 다릅니다. 수치심은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져선 안 된다는 깊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을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책감이 내가 잘못했어 라면 수치심은 나 자체가 잘못됐어 라는 거죠. 이런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학습을 합니다. 자기 표현보다 자기 검열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수십 번 생각하고 표정과 말투와 타이밍을 과도하게 신경 쓰고 갈등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양보합니다. 왜일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틀릴까봐,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불안 관리의 문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수치심이 강한 사람에게 예의는 단순한 사회 규범이 아닙니다. 예의는 일종의 안전장치죠. 예의 바르면 공격받지 않을 것 같고, 예의 바르면 문제 삼지 않을 것 같고, 예의 바르면 적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불편해도 웃으면서 넘깁니다. 사과를 과도하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죠?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패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인데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사회적 거절이나 비판을 마치 생존의 위협처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처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과도한 착함이고 끝없는 양보이고 자기 검열인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건 잘못일지도 몰라.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숙함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수치심에 기반한 착함은 경계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릅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관계에서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속으로 분노와 피로가 쌓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말도 없이 관계를 단절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집니다. 반면 성숙함에서 나오는 예의는 다릅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합니다. 불편함을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관계가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존중이 유지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착해 보이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와
외적 통제 소재로 설명합니다. 수치심이 강한 착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외적 통제 소재죠. 반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예의 바른 이유는 배려일까, 두려움일까? 만약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걱정된다면 그건 배려보다는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이 행동을 안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부탁을 거절해도, 불편함을 표현해도, 경계를 지켜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 관계에서 나도 보호받고 있는가? 만약 당신만 계속 양보하고 참고 맞춰주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던지다 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착함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예의가 강요에서 품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비로소 관계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데 쉬울 리가 없죠. 처음 경계를 세울 때는 죄책감이 몰려올 겁니다. 거절할 때는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근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진짜 성숙함은 나를 지우지 않고도 예의 바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정중하게 표현했을 때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에 고마워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경계를 세웠을 때 화를 내거나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착함으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존중받을 수 있는 경계를 배우세요. 그때부터 관계는 더 가볍고 덜 아프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착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진짜 성숙함은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을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없다. 여러분, 착함보다 진실함을, 예의보다 존중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우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